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해진다. 젊을 때는 언젠가는 쉬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정년이 눈앞에 오면 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더 큰 숙제로 다가온다. 특히 공무원처럼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해온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대신 연금이 들어온다지만 그 연금 하나만 믿어도 되는지, 생활은 유지될지, 병원비나 자녀 지원은 감당할 수 있을지. 요즘 60대 초반 퇴직 예정자들을 만나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 연금 나오긴 나오는데 이걸로 될까? 61세 공무원 퇴직 예정자라면 더더욱 현실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공무원 연금이 철밥통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물가 상승도 빠르고 기대 수명도 길어졌다.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은퇴 후 30년이다. 월급 없이 30년을 버티는 건 생각보다 긴 시간이다. 그래서 요즘은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말보다 연금이 기본이고 그 위에 뭐가 더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질문이 됐다. 오늘은 실제 61세 전후 공무원 퇴직 예정자들의 노후 자산 구조를 기준으로 연금만 믿어도 되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은퇴 준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보려 한다. 딱딱한 재테크 설명이 아니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풀어보겠다. 연금은 기본소득이지 완성된 노후는 아니다. 공무원 연금은 분명 큰 장점이다. 국민연금만 있는 경우보다 안정성이 높고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 30년 이상 근무한 67급 공무원 기준으로 보면 월 180만 250만 원 정도가 흔한 수준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일부가 더해지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다. 월 220만 원 연금이 있다고 치자. 관리비 공과금 40만 원, 식비 70만 원, 보험료 30만 원, 병원비 평균 20만 원, 기타 생활비 60만 원. 이렇게만 계산해도 220만 원이 거의 다 나간다. 여행, 취미, 자녀 지원, 차량 유지비가 들어가면 바로 적자가 된다. 즉, 연금은 생존을 유지하는 돈이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돈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은퇴 설계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있다. 연금 기본 생활비, 추가 자산 삶의 여유.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은퇴 초반 몇 년은 괜찮다가 70대 중반 이후 급격히 불안해진다. 사례 1 연금만 믿고 준비 안 했다가 불안해진 경우. 61세 김 씨는 지방 공무원으로 32년 근무했다. 퇴직 후 연금은 월 230만 원 정도 예상됐다. 본인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자녀도 독립했고 집도 있으니까 괜찮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상황이 달랐다. 차량 유지비 생각보다 큼, 병원비 증가, 손주 용돈, 경조사비. 퇴직 후 첫 해는 퇴직금으로 버텼다. 문제는 3년 차부터였다. 생활비가 연금보다 월 50만 원씩 더 나갔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지 했는데 5년 지나니 예금이 확 줄었다.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됐다. 결국 65세에 작은 경비 일자리를 다시 시작했다. 김 씨가 나중에 한 말이 인상적이었다. 연금이 있으니까 편할 줄 알았는데 연금만 있으니까 오히려 더 불안하더라. 사례 2 연금 소형 임대 수입으로 안정된 경우. 반대로 62세 박 씨는 공무원 퇴직 전부터 준비를 했다. 연금은 월 210만 원 정도였지만 퇴직 10년 전부터 소형 오피스텔 하나를 마련했다. 대출은 퇴직 전 다 상환했다. 현재 구조는 이렇다. 공무원 연금 210만 원, 임대 수입 60만 원, 국민연금 40만 원, 총 310만 원 정도다. 이 정도 되니 생활비 230만 원 쓰고도 매달 80만 원이 남는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한다. 박 씨는 말한다. 연금이 기본이고 임대 수입이 마음의 여유를 주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구조다.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두 번째 현금 흐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은퇴 후 심리 안정에 큰 영향을 준다. 사례 3 자산은 많지만 현금 흐름이 없는 경우. 63세 이 씨는 자산이 많다. 서울에 집 한 채, 지방에 땅도 있다. 총 자산은 12억 정도다.
문제는 현금 흐름이다. 연금은 190만 원뿐이다. 자산은 많은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적다 보니 생활비가 빠듯하다. 집을 팔기도 애매하고 땅은 더더욱 현금화가 어렵다. 결국 60대 후반에 주택연금을 고민하고 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한다. 자산이 많아도 현금이 안 나오면 소용없더라. 이 사례는 많은 공무원 퇴직자에게 해당된다. 부동산 중심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구조다. 결국 핵심은 3층 구조다. 요즘 은퇴 설계에서 많이 말하는 구조가 있다. 1층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2층 개인연금, 임대수입, 금융자산. 3층 일자리 또는 활동수입.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가장 안정적이다. 특히 60대 초반은 아직 건강하다. 완전 은퇴보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가 훨씬 안정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 은퇴 후 일하면 실패한 것처럼 느낀다는 점이다.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 주 23일 일하거나 시간제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과 경제 모두에 좋다. 실제로 70대까지 일하는 공무원 출신이 점점 늘고 있다. 연금을 믿어도 되냐는 질문의 진짜 의미. 연금 믿어도 될까요? 이 질문의 속뜻은 사실 이거다. 노후가 불안하지 않을까요? 연금 자체는 믿어도 된다. 제도가 갑자기 사라질 가능성은 낮다. 문제는 연금만 믿는 구조다. 연금은 바닥이다. 바닥이 튼튼한 건 맞다. 하지만 집을 지으려면 바닥 위에 층이 있어야 한다. 61세 퇴직 예정자라면 지금 점검할 것.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점검은 세 가지다. 1. 5월 생활비 정확히 계산. 막연하게 말고 실제 숫자로 써봐야 한다. 2. 연금 외 현금 흐름 만들기. 임대, 금융, 파트타임 등 어떤 형태든 필요하다. 3. 70세 이후 시나리오. 의료비 증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기대 수명이 길어질수록 현금 흐름이 중요해진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계속 늘고 있다. 남성은 80세 초반, 여성은 86세 안팎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이 아니라 상위 생존 가능성이다. 61세 기준으로 보면 80세까지 생존 확률 매우 높음. 90세까지 생존 확률 생각보다 높음. 부부 중 한 명이 90세 이상 상당히 흔함. 즉 은퇴 후 2530년은 기본으로 봐야 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장수 리스크론제버티 리스크라고 부른다. 너무 오래 사는 것이 재정적으로 위험이 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보자. 5월 250만 원이 필요하고 연금이 220만 원이라면 매달 30만 원 부족하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30만 원 12개월, 25년 9천만 원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포함하면 체감 부담은 훨씬 커진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하나 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이다. 인간의 소비는 나이가 들수록 줄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생활비가 크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소비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과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식비 크게 줄지 않음. 주거비 유지됨. 의료비 증가. 취미여가 초기엔 증가. 특히 60대 초반은 오히려 소비가 늘기도 한다.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여행을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취미를 시작한다. 이 시기를 활동기 은퇴 액티브 리타이어먼트라고 부른다. 그러다 70대 후반 이후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난다. 즉 소비는 초반 유지 또는 증가, 중반 안정, 후반 의료비 증가. 이런 곡선을 그린다. 그래서 연금만으로 딱 맞춰 놓으면 초반에는 괜찮다가 70대 이후부터 압박이 커진다. 의료비는 노후 재정의 핵심 변수다. 의학적으로 봐도 60세 이후에는 만성질환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다.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은 대부분 관리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보면 평균 의료비는 50대보다 70대에서 2배 이상 증가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이 아니라 개인별 편차다. 건강한 사람은 적게 쓰지만 한번 큰 질환이 생기면 지출이 크게 늘어난다. 그래서 재무 설계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다. 노후 의료비는 확률은 낮지만 영향은 큰 지출이다. 즉,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생기면 재정에 큰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연금만으로 딱 맞춰 놓으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생겼을 때 자산이 빠르게 줄어든다. 심리학적으로도 여유 자금이 필요하다.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심리 안정과도 깊이 연결된다. 행동경제학 연구를 보면 노후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 중 하나가 통제감 컨트롤이다. 매달 돈이 빠듯하면 사람은 소비를 줄이게 된다. 사람 만나는 것도 줄이고 취미도 줄인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고립이 생기고 우울감이 증가한다. 반대로 월 50만 10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으면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높아진다. 이건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즉, 노후 자금은 생존만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심리적 여유가 있는 수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건 다층 구조다. 연금만으로 버티는 구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불안정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구조가 바로 다층 현금 흐름 구조다. 공적연금, 개인 자산 수익, 활동소득,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리스크가 크게 줄어든다. 금융학에서는 이를 리스크 분산이라고 한다. 하나의 수입원이 줄어들어도 다른 수입원이 버텨준다. 61세는 아직 조정 가능한 시기다. 중요한 건 지금이 늦은 시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61세는 오히려 조정하기 좋은 시기다. 아직 건강이 있음. 소득 활동 가능. 자산 구조 조정 가능. 완전히 은퇴한 뒤보다 퇴직 직전이나 직후가 가장 전략을 세우기 좋은 시기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지금 점검할수록 효과가 크다. 첫째, 고정 지출 구조 정리. 지출이 줄어들면 필요한 현금 흐름도 줄어든다. 둘째, 자산의 현금화 전략. 부동산이 많다면 현금 흐름 구조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셋째, 활동소득 가능성. 완전한 노동이 아니라 가벼운 소득 활동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완벽이 아니라 지속이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준비를 하려 한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다. 매달 들어오는 돈, 유지 가능한 생활비, 예측 가능한 지출.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노후는 생각보다 안정적이다. 연금을 믿어도 된다. 다만 연금 하나만 믿는 구조는 리스크가 있다. 노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 10년 버티는 건 쉽다. 30년 버티는 건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계산과 구조 조정이다. 61세라는 나이는 이미 늦은 나이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기다. 연금을 기반으로 현금 흐름을 하나 더 만들고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활동 가능성을 열어두면 은퇴 후 삶은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조정의 시간이 된다.